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 우리는 100세 인생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인간 수명의 연장은 인류의 꿈이기도 했기에 더욱 반가운데요. 하지만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진 시대라고 하죠.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과 함께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게 바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을지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자리로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는 사실은 한의학으로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이치를 알 것이고 정말 공황장애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불안장애가 점점 심해지면서 공황장애, 공황발작이 일어나는데요. 이 공황장애는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꾸 재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근본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 치료를 한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진단 기준은 가슴 두근거림과 저림감 혹은 빨라지는 심장의 박동. 아무리 자기가 안정을 하려고 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러다 보면 심장과 연관되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손 또는 발이 떨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발이 떨리는 것도 심장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심해지면 질식하거나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슴의 통증이나 불쾌감, 가슴에 이유 없는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자꾸 반복되는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불쾌하게 불편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게 답답한지 통증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불쾌함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구역질을 하거나 복부 불쾌감을 가스가 찬 것 같은 이런 불쾌감, 소화장애 이런 것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은 어지럼증과 비틀거림, 중심이 안 잡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역질 같은 것이 있으면서 오한, 으슬으슬 춥거나 열이 확 나는 화끈거림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얼얼하거나 찌르는 듯한 또는 따끔거리며 저리며 마비되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가슴에 올 때도 있고 머리에 올 때도 있고 손발에 나타날 때도 있고 전신에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얼얼하거나 찌르는 듯한 또는 따끔거리고 저리며 마비는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다. 이게 검사상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정시키는 이런 약을 쓰겠죠. 한의학에서는 안정시키는 약이라기보다도 담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공황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해주면 이런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는데요. 여기 보면 구역질 난다, 현기증 난다, 열이 났다, 오한이 난다, 얼얼하다 뭐 이런 증상들이 다 담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가슴의 통증이나 불쾌감 이런 게 다 담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담음이라는 건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담음을 치료해주면 공황장애가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담음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황장애 진단 기준이 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또는 자신으로부터 뭐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혼백이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리지 않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자꾸 느낀다고 합니다. 또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미쳐버리지 않나 하는 두려움, 이렇게 해서 통제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의 기준이 되겠는데요. 대개 공황장애 환자들이 오는 걸 보면 이런 증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괴로운데 꾀병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와서 이런 호소를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본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병이 담음병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담음병은 식병구담이라고 그러는데 괴병, 기병, 괴상한병, 기한병 이런 병들은 다 담음에서 병이 많이 옵니다. 간신이 부족해서 오는 말하자면 간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본이 약해서 오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거는 신장과 관련된 담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가래 끼거나 목소리가 잘 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공황장애가 나타나죠. 신비허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허에 의한 또 담음이 있어요. 비장, 심장, 열담. 심장에 관련된 건 열담이에요. 비장과 관련되는 건 한담이라든지 담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심기울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기가 울체됐다. 심기가 울체되면 어떠냐면 특징이요.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자꾸 울어요. 눈물을 자꾸 흘려요. 무슨 말만 하면 슬프게 울어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슬프게 울고 어떤 장면을 봐도 그렇고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심기가 울체돼서 나타난 공황장애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후에 몸조리를 잘 못해도 공황장애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풍증. 이 두풍증이 바로 담음과 식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데 양명형들한테 특징적으로 옵니다. 이 두풍증과 연관되는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고 한의학적으로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바로 그 원인에 따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약들한테는 어떠한 진정을 시키거나 안정을 시키는 이런 약이라기보다도 든든하게 하거나 근본 사려가다나 이런 걸 없애지게 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그런 약들입니다. 조금은 효과가 천천히 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가미지왕탕이라는 것은 근본을 든든하게 해서 전신에 불안하거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증상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비탕이라는 것은 사려가다, 생각이 많아서 오는 공황장애, 심장과 비장과 관련된 공황장애, 이럴 때 우리가 귀비탕이라는 걸 쓰는데 이것은 특징이 갸름한 미인형, 계란 같은 미인형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아주 잘 듣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곱슬머리인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올 때 귀비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사람, 뭔만 말을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애인이 뭐라 그래도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이러는 사람들. 이거는 신기가 울체돼서 그런 건데 그럴 때 가미사칠탕을 쓰면 좋아집니다. 이때는 신문에 있는 가미사칠탕입니다. 그냥 가미사칠탕이 아니라 가미사칠탕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소요산이라는 것은 산후 호로와 관련된 산후 몸조리를 잘못해서 오는 공황장애가 나타날 때 소요산이라는 걸 씁니다. 양열거풍탕은 두풍증에 의해서 오는 공황장애에 아주 잘 듣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공황장애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천천히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서 아주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여기에는 한약, 투약과 침치료가 같이 동행되면 더 빠른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공황장애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공황장애로 내원하신 환자가 있었나요? 네, 공황장애로 내원한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5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이제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나가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본인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치료하겠다고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한약을 들고 나서 경과가 상당히 좋아져서 다시 가서 외국 가서 생활하는데 요즘은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감사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먼 고향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생긴 모습이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미남형으로 갸름하게 생겼는데 긴 네모형입니다. 네모가 그냥 정사각형의 네모가 아니라 긴 네모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체질을 한의학에서는 금수형이라고 합니다. 즉 코와 귀가 위주로 생긴 체질인데요. 특징적으로 이분은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허약해지거나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근본이 흔들려서 공황장애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수형으로 생겼거나 코, 귀 위주로 생겼거나 얼굴이 긴 사각형으로 생겼거나 이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간과 콩팥 기운, 즉 근본이 약해지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 환자분 어떤 부분이 불편해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공황장애라고 판정받은 것은 본인이 외국 생활하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에 가래 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면서 긴장을 하면 입이 마르고 항문이 무겁게 느껴지고 치질 기운이 있어서 항상 항문 쪽으로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긴장을 잘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버스나 자동차를 타면은 상당히 긴장이 되면서 불안하고 심하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통이 혼잡해서 막힐 때면 더욱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불안하거나 긴장을 더 심하게 하고 평소 가정사에 어려운 얘기만 들어도 긴장되고 불안하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에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한 번은 등산을 갔는데 7분 능선 정도 가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면서 불안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이런 것도 있고 목적지가 가까우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든다는 등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사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이 또 이 세상 모든 게 다 불안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듯이 상당히 불안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 환자는 가미지왕환이라는 환약을 드렸는데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덜해졌고 오랫동안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5년 정도를 이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5년이라고 기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오래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네, 한약은 생약이기 때문에 또 자기에 맞는 흠을 보완해 주는 약들은 또 병이 깊으면 오래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근본 바탕인 간장과 신장 기운이 부족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긴장되고 불안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본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약은 환약이 되겠고 오래 장복해야 효과가 나는 약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의 뿌리가 깊은 것이죠. 이런 약들은 사실은 오래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검사할 기회가 있어서 간장이나 콩팥 기운을 검사해 보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으면서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복용을 했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다리 꺾임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리가 꺾인다. 왜 꺾일까요? 힘이 없어서 꺾이겠죠. 근데 이 다리 꺾임도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으면 정확히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시간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으려 하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배란간에 탁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주 호소를 하는데 자기가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가 자꾸 꺾임 현상이 나타나서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치료도
따라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대를 찬다. 좋죠. 좋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겠습니다. 한의학에는 이럴 경우에 어떠한 치료법을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꺾임의 원인은 혈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걸어갈 것도 뛰어갑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혈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하고 앉았다 들어놓기를 좋아하고 한번 앉으면 자리를 보존하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혈기가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이 잘 나타나느냐? 바로 눈썹이 진한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혈기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혈기 왕성하게 일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혈기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부족되면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눈썹이 진한 사람이거나 입술이 두툼하게 이쁘게 생긴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기가 활탈했다. 바로 정기라는 것은 코는 정기의 상징입니다. 등뼈는 정기의 통로가 됩니다. 눈은 정기의 매몰입니다. 그래서 정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정기가 부족하면 허리가 아파져요. 정기가 부족하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기가 다 빠져나갔다. 정기가 고갈됐다. 이것을 한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정기가 활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나타나느냐? 바로 관골이, 광대뼈가 나온 사람들, 뼈가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기가 활탈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기가 활탈하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다리 꺾임이 배란간에 딱 꺾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혈이 부족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얼굴이 넓적하고 사각진 사람한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혈을 돋군다 그러면 허리, 다리를 돋궈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얼굴이 각이 지고 넓적한 사람이 기혈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리, 다리가 아파질 수가 있고 젊은 여성들한테는 임신했다가 자꾸 유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임신 중에 기혈을 돋궈주면 바로 자궁을 든든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유산도 막고 아기가 든든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신 중에 우리가 약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약은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과 없는 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한약을 써서 먹고 태어난 아이들은 엄청 건강합니다. 병도 없이 잘 자랍니다. 그때 쓰는 약이 기혈을 돋구는 약인데 그 약이 바로 가미팔진탕으로서 허리, 다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혈이 부족해지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신부족. 간신부족은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광대뼈가 있으면서 거기서 턱까지 이렇게 쪽 빠진 사람 또는 여기에 주름이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신이 부족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발이 시리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다리가 차다, 발이 시리다, 찬바람이 술술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간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굴로 봤을 때 이마 쪽은 심폐에 해당되고 여기는 간신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깨는 심폐에 해당되고 허리, 다리는 간신에 해당됩니다. 그 허리, 다리에 간신이 부족해져서 허리,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바로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꺾임은 원인은 혈기 부족, 정기 활탈, 기혈 부족, 간신 부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한약을 쓰면 바로 다리 꺾임 현상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기십보탕이라는 것은 바로 혈기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혈기가 부족해서 다리 꺾임이 나타날 때는 황기십보탕을 투여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한테 잘 맞고 황기라는 약이 주가 되기 때문에 땀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약을 쓰면 다리에 힘도 생기면서 땀도 줄어들고, 이때 땀은 진액이 새는 겁니다. 진액이 새는 걸 막아주고 다리에 혈기를 돋궈주니까 다리 꺾임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고지름자라는 것은 정기가 활탈한 사람들, 광대뼈가 나오면서 허리, 다리가 힘이 없고 걸을 힘이 없어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들, 이럴 때 고지름자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팔물탕은 기혈을 돋구는 약으로서 허리, 다리가 힘이 없을 때 이용하는데 주로 얼굴이 각이지거나 얼굴이 넓적하게 생긴 사람들 또는 양명형으로서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나오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크게 생긴 사람들이 기혈이 부족돼서 다리 꺾임이 나타날 때는 팔물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독활기생탕은 바로 간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허리,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 다리가 힘이 없거나 허리, 다리 꺾임이 나타나는데 그때 발등이 시린 게 특징입니다. 이때 독활기생탕으로서 간신을 돋궈주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꺾임도 없어지면서 발등이 시린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 꺾임의 침치료로서는 대장정격과 신정격을 이용해서 침을 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다리 꺾임이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다리 꺾임, 말하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배란간에 다리가 꺾이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성태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다리 꺾임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 다리 꺾임 증상도 나타나긴 해도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구나 이렇게 지나가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좀 심각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80대 여성이 다리가 꺾여서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허리, 다리 힘이 없어지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양명형으로 생겼는데 덩치도 있고 코도 크고 입도 크게 잘 생긴 이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다리 꺾임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치료도 잘 안 돼서 내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힘이 좋고 평소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거꾸로 기혈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가 크고 입도 크다고 했는데 코는 기의 상징이고 입은 혈의 상징입니다. 코도 크고 입도 크면 기혈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젊어서는 왕성했을지 모르나 연세가 드시면서 기운이 떨어지면 바로 왕성했던 기혈이 쇠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기혈이 약해진 결과 지탱하지 못하고 다리 꺾임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혈을 보강해서 다리에 힘이 가게끔 팔물탕에 우술투충 모과 속단이라는 약을 가미해서 다리를 든든하게 해줬더니 다리 꺾임이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약을 복용한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네, 복용한 결과 다리 꺾임이 좋아졌는데 무릎에 힘이 가고 많이 좋아졌다. 요새는 꺾이지 않아서 자신감이 생겼다. 걸을 때 오금이 접혔는데 그런 현상도 차츰차츰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다리가 꺾여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처방해 주신 이 팔물탕 상당히 좋은 약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귀한 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을 든든하게 하고 아기를 든든하게 좋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즉 안태시켜서 건강하기를 아기를 출산하려 할 때도 팔물탕을 응용하는 약입니다. 말하자면 허리 이하 다리, 자궁, 허리 다리를 든든하게 하는 약이죠. 즉 하부를 보강해주는 아주 귀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허리 이하를 든든하게 하는 약인데요. 더군다나 이 여성은 기혈이 왕성한 양명형이고 입도 크고 코도 크고 기혈이 실하게 생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쇠져서 기혈을 돋구어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투여한 것인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은 혹시 다른 한약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부를 든든하게 하는 약은 기혈을 좋게 해서 하부를 든든하게 하는 팔불탕 이외에도 혈기를 돋궈서 다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허리 다리에 힘이 좋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걸어가야 할 곳도 뛰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기가 쇠약해지면서 움직이기를 귀찮게 하고 거리를 하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거나 꺾일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눈썹이 진한 사람에게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혈기가 쇠약해져서 다리가 힘이 없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꺾이거나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라 그러면 다리가 촉 처진다는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혈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황기 십보탕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허리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꺾이거나 이런 현상들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경우의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 전기가 활탈해서 경우가 되겠는데 전기가 활탈했다는 것은
전기가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관골이 나오거나 뼈가 굵은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는데 관골이 나오고 뼈가 굵은 사람은 평소에 힘든 일을 즐겨하고 몸을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든든했던 전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기가 활탈돼서 허리다리가 나타나고 결국은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꺾일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앞에 치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혈이 부족해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다리 꺾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부산에서 홍윤진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불면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방송을 보면 박사님께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직업상 저녁 식사를 좀 늦게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채소 위주로 저녁을 먹고 있어서 이런 습관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상추가 불면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 여름이면 매일 상추쌈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물론 식탐이 좀 많은 편이라 저녁을 거르지는 못해요. 배고프면 잠이 오히려 안 와서 꼭 먹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도대체 뭐가 문제라 불면증에 깊이 잠을 못 자는 건지 어떤 이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특히나 여름철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홍윤진 님도 불면증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사님,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이 깊이 들은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제 저녁 식사를 과식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과식하면 내열이 생겨서 두복열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거나 전신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배가 거북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잠을 쫓아내는 바로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배가 고프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병이 깊이 들은 겁니다. 식적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식적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추쌈이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상추쌈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추쌈을 저녁에 매일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위가 한계이기 때문에 날거, 찬 거, 센 것을 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들어야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렇지만 소는 날 것을 풀 같은 걸 먹지만 그래도 소조차도 소여물을 써서 주면은 더 소가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추쌈은 날거, 찬 거, 센 것인데 이 날거, 찬 거, 센 것이 불면증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거, 찬 거, 센 것은 담음이라는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이 노폐물은 바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상추가 일부 불면증을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담음이 쌓여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날거, 찬 거, 센 것을 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한테 인삼 양이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불면증이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한테
인삼 양이탕이라는 것을 써서 뱃속도 편하게 하고 또 상추라든지 이런 날거 찬 것을 소화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쌓여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인삼 양이탕을 쓰면 불면증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환자한테도 인삼 양이탕을 써서 불면증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약에는 전혀 불면증에 대한 잠 오는 거에 대한 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뱃속을 편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약인데 그렇게 노폐물이 제거되고 뱃속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왔던 것입니다. 이분한테도 첫째는 저녁을 가볍게 들 것, 둘째는 찬 거, 날 거, 센 것을 적게 들 것, 이것을 권하면서 인삼 양이탕이 참고하실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공황장애와 다리 꺾임이라는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